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와 함께 육아 관련한 이야기들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근데 조성실 대표님만 딱 나오면 유치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죠. 네, 본래 저희가 처음 모였던 거는 성평등 노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당연히 성평등 노동이라면 쉽게 말해서 국방 육아와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것. 예. 왜냐하면 그 필요가 예. 이제 부모 역할과 또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공존할 수 없는 이 사회를 정치 구조를 통해서 바꾸자 뭐 이런 취지에서 모였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 유치원 관련해서도 활동해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주제는 이제 그것과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도 우리 TBS니까 출생 가정을 위한 네, 저도 그거 보고 지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른 데는 다 출산 대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출생 지원 혜택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뭐 지금 현재 논란이 됐던 게 이 제목이 참 그렇습니다만 출산 장려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준다는 이런 얘기죠. 네, 본래 취지 자체가 이제 저출생이 가속화되면서 특별히 지방정부 중심으로 농어촌 도시나 이런 데는 아주 미래에 이제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견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전남에 있는 한평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까지는 각 지자체별 조례 등을 지원 근거로 해서 출산 장려금이 지급이 되어 왔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제 김성태 대표님께서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뭐 첫 출산 시에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선으로 이제 관련된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된 여야 합의에서 이게 유야무야 되면서 특별히 그 근거로는 강력한 여론의 반발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돈을 주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 후에 이후에 입법 과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랬잖아요. 애를 하나 낳을 때는 뭐 돈이 안 주고 당연하니까 안 주고 이건 당연하니까 그리고 애를 둘 낳을 때 뭐 돈을 주고 뭐 어떨 때는 제 기억으로는 애를 셋 낳으면 돈을 주는 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출산 장려금이. 지금 같은 서울시에서도 다 다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같은 서울시에서도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사이트 찾아보니까 첫째의 경우에는 10만 원, 둘째는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넷째는 1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대문구는 조금 다른데요.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부터 50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요. 보통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이제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 주는 서울지자체라고 방금 전에 나왔던 것은 이제 첫째 아이서부터 돈을 주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 주는 서울자치구는 첫째 아이서부터 주는 데고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 주는 데는 이제 둘째 아이서부터 주는 그런 데죠.
아, 네. 개념이. 근데 이제 관련 표에는 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예. 이제 첫째도, 첫아이 때, 둘째도. 둘째 때 예. 이런 기준인 것 같고요. 이게 다 명시되어 다르죠? 있진 않고 좀 대표적인 맞아요. 몇 군데를 좀 표기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이제 관할 뭐 보건소나 구청이나 혹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예. 아실 수 있고요. 다 다릅니다. 지금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특히 그 시골, 네, 농어촌 그러니까 지역에 농어촌 지역의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높죠. 네,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220여 곳 정도 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구는 한 124곳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6곳은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상 첫 아이에 지급하는 곳도 실제로 한 50여 곳 정도 예. 전국에 되어 있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주를 거기서 뭐 몇 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까지 네. 지급이 될 경우 한 7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 봉화 같은 경우죠. 지금 뭐 인천 같은 경우도 넷째 같은 경우를 나오면 1,000만 원이 그냥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포는 5만 원 지급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지고 있고 예.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는 이미 1점대를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0.95 이렇게까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셋째 아이, 넷째 아이에 대해서 주는 거는 거의 뭐 현실적으로 거의 지급되지 않는 안 거라고 봐야 주겠다는 되는 얘기죠. 거죠. 네. 예. 지금 이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이 제목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질적인 도움이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도움은 되지만 준다고 해서 더 낳진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의 취지를 이 전혀 돈이 반영하고 있지 반영을 못하는 못한다, 거죠. 이런 네. 얘기죠. 예. 이것은 뭐 출산 축하금 정도의 개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하. 본래적으로 장려금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예. 요즘에 새롭게 또 약간 트렌드처럼 이게 퍼질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결혼 장려금이 태안군의 경우 예. 이제 12월 12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부터는 결혼을 할 경우에 최고 2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저출생의 원인을 혼인율 저하에서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부부가 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은 가장 크게는 성평등에 대한 어떤 욕구와 불만에서부터 비롯되거나 맞습니다. 주거 불안정 그렇죠. 이런 굉장히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주택과 노동 문제에서 크게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네. 이제 장려금 지급을 여러모로 대안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얼마면 되는데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불쾌한 질문인 거고요. 얼마면 애 왜냐하면, 날래? 네, 이런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불쾌한 거죠. 네. 사실은 특히나 그 여성한테 이렇게 막 그런 질문이 들이대질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불편함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 전에 우리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7개월 만에 첫 직장 잡았는데 170만 원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때가 정말 애를 낳아야 될 시기인데, 그리고 또 뭐 일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친구 옆에서 그냥 언제 컨베이어 벨트 돌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에서 어떻게 애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장려금 제도를 뭐 나름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이미 이제 마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출산 장려금 이외에 기타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마련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새롭게 서울시에서 도입한 정책 중에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좋다, 그리고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정책들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좀 그 자체로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하여튼 자기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으면 좀 받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250만 원, 이게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주도 성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복지위에서 내년 10월부터 이제 각 출생 아동들에게 250만 원씩을 지급하려고 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약 333만 명 정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네. 1,031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본회의나 이런 게 잘 진행되지 않고 하면서 여야 합의문을 통해서 전부 막 소소위로 다 넘겼던.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법안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고요. 아하. 근데 그랬던 배경에는 이제 관련된 연구 용역을 추가로 진행을 한 다음에 실효성을 검증하고 도입을 하자라고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지부는 본래 출산장려금을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본래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고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생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환경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그렇죠. 것이고 성평등 정책, 젠더 불평등을 가정 내와 사회에서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유아교육 보육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법안이 유치원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부분이 완전히 정쟁화되면서 예. 아직까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뒤를 봤을 때 정말로 본질적인 정책 그리고 당장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으면서 예. 이런 뭔가 출산 장려금을 도입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세레머니 그리고 뭔가 자신의 공약을 하나씩 새로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예.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사실 이 출산장려금 250만 원 부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근데 아쉽다는 예, 말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예.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돈 줄 것처럼 다 얘기했고 예산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기네들끼리 방에서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네,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 또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임산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평균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드는 비용 중에서 이제 의료 비용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예. 평균적으로 자연분만 했을 때 2010년도 기준입니다. 예. 이제 170만 원 정도, 제왕절개는 229만 원 정도로 이제 2010년도에 산정을 했고 예.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산후조리 비용인데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초음파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네. 비용들이요. 근데 이제 2015년도 기준으로 초산모의 한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네. 이게 2주 정도를 이용을 해요. 네. 근데 2주 정도 했을 때 보통 전국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230만 원 정도였고 서울은 맞아요. 한 302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자료는 조금 몇만 원 더 올랐는데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평균 노동자들의 봉급을 오롯이 2주의 산후 돌봄 비용을 위해서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비싼 산후조리원에 왜 안 가냐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것이 네. 현재 굉장히 핵가족화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와 산모는 절대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한 달 정도 진행하면서 아이와 배우자를 같이 돌보고 또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부모가 함께 양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게 노동 정책이 같이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큰 비용의 부담이 없이 가장 건강한 구조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출산과 육아에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애를 낳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뭐 양가 부모님 중에서 누군가가 이 산후조리를 도와주실 분이 사실상 없었어요. 네. 없다 보면 산후조리원을 찾을 수밖에 다들 또 없는 거죠. 노동하고 계시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터가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가 이제 약간 그 눈이 노란색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상황들을 갖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산후조리원이 또 굉장히 이상한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조리를 갖다 돕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른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이를 할 때 뭐 두렵고 예상 외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빠 엄마가 한꺼번에 키우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후조리원은 뭐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육아용품, 이거는 필수사항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출산 축하 선물로 육아용품 선물하는 거, 이거는 좀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서울시 출산 축하 선물 마더박스 3종 세트를 이제 조례가 근거돼야지만 마련되기 때문에 네. 조례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복해서 불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 돌봄 서비스라든지 예. 이런 서비스의 이용 범위를 훨씬 더 높이는 방향, 예. 그리고 이게 출산 장려금 형태는 예. 아니더라도 예. 이제 현금성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더 예. 지원을 하는 뭐 방향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래도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보통 그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두고 하위 80% 미만의 경우에만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25일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첫 아이 출산 시에 10일 기준으로 총 102만 원 중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다태아 경우에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를 네, 그리고 강조드립니다. 산모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도 저는 눈여겨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실제로 이용을 해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울도라든지 그리고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산모의 부분들을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1시간가량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향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여야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말 탁상 공론이 아니라 위에서 자 1인당 250 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엄마들이 또 이 아이 키우는 부부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아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듣는 그런 정책이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육아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